안녕하세요, 리치노마드입니다. 오늘 맥쿼리 인프라 1분기 실적이 나와서 실적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이 자료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니까요, 전문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운용수익과 순이익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용수익이 쉽게 얘기하면 매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운용수익은 전년 대비 2.6%, 순이익은 전년 대비 1.6% 증가를 했습니다. 증가율이 조금 낮아서 조금 아쉬운데요. 이 부분은 자세히 이따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로자산 같은 경우는 통행량이나 통행료 수입이 당연히 중요할 텐데, 통행량은 14.5% 증가를 했고, 수입은 14% 상승했습니다. 이 부분도, 통행량에 비해서 통행료 수입이 작은 것도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다 보니까 여행이나 여행 활동이 많아지면서 통행량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. 부산항 신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대비 5.8% 정도 물동량이 상승을 했거든요. 매출도 이제 그것보다 더 상승을 해서 8.4%, 에비타 같은 경우도 8% 정도 상승해서 좋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도시가스 같은 경우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. 해양에너지 같은 경우는 판매량 자체가 전년 대비 12.2%나 하락을 했고요. 이 부분이 이제 평균 기온 상승이랑 경기 둔화 때문에 그렇다고 분석을 했거든요. 서라벌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인데 판매량은 전년 대비 9.2%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매출액이 보면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근데 이제 가스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그 부분하고 연동해서 17.9%, 22.7%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, 이익 부분은, 이 판매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, 전체적인, 에비타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.7%나 하락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이 가장 좀 이번 실적에서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. 재무성과 살펴보겠습니다.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운용수익은 2.6%가 늘었는데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면 배당 수익은 전년 대비 소폭 조금 감소를 했고요. 이자 수익은 그래도 전년 대비 조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운용 비용 같은 경우는 수수료는 전년보다 좀 줄어들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2배 넘게 뛴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순이익도 그렇게 많이 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. 재무 상태표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미수 이자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. 이 부분은 매번 요 실적 나올 때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만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거는 IR 담당자랑 조금 더 통화를 한번 해보던지 하면서 확인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도로자산 투자 실적 살펴보겠습니다. 코로나 이슈가 조금 잦아들면서 아무래도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천공항 고속도로랑 인천대교가 굉장히 회복세가 좋습니다. 전년 대비 47% 이 수준의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도 지금 늘어나는 이 통행량이 한 3%, 많은 데는 5, 6%, 또 더 좋은 데는 8, 9%까지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실적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통행량이 개선된 거는 14.5%인데 통행료 수입은 14%밖에 개선이 안 됐잖아요.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올해 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통행료 면제 실시를 했거든요.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. 특히나 이제 전년 같은 경우는 이게 무료로 하는 게 시행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차이가 좀 더 나서 보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. 항만 쪽 살펴보겠습니다.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물동량이 5.8% 증가를 했고 매출액과 에비타 부분은 8% 이상 개선이 돼서 이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.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가스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해양에너지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12%나 줄어들었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에비타 같은 경우도 11.8%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. 서라벌 도시가스도 판매량이 9.2%가 줄었고
여기 같은 경우는 에비타가 31.7%나 감소를 해서 에비타 마진도 4.1% 감소를 했는데 4.1%포인트죠.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이 뭔가 지구 온난화도 있고 경기도 안 좋아진다 하고 어떻게 될런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실적을 요약을 해보자면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가스 2개 사업이 기온 상승과 경기 영향으로 부진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부분만 제외하면 큰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.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최근 상승세가 좋기는, 그러니까 연초에는 상승세가 꽤 좋았잖아요. 뭐 거의 15%, 17%까지 뭐 거의 상승을 했었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. 하지만 이제 6월 말에 배당락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배당이 가까워지면 또 살짝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. 거기에 이제 뭐 다음 주가 미국의 이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또 발표가 나올 텐데 금리 인상이 멈춰지거나 금리가 좀 하락할 거라는 움직임이 보이면 물론 우리나라는 벌써 이제 금리 동결이 됐습니다만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면 조금 더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약간 희망과 예상을 한번 해보는 중입니다. 실적이 금요일날 저녁에 늦게 나와서 급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는 풀 버전 한번 보시면서 사실 리뷰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5월 1일까지 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연휴 잘 즐기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